연휴 첫날, 공항은 파도처럼 출렁였습니다. 174만 명, 일평균 21만 7천 명.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한 도시의 인구가 통째로 움직인 겁니다. 출국장 입구부터 보안검색대까지 사람들은 끝없이 이어진 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캐리어를 끌며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손목시계를 들여다보며 초조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혼잡은 분명한데 시스템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어느 나라에서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크 톰슨입니다. 지난 18년간 미국 주요 공항의 운영 시스템을 분석하고 컨설팅해온 공항 운영 전문가입니다. 뉴욕 존 F.K. 공항, 로스앤젤레스 공항, 시카고, 오헤어 공항까지 미국 내 주요 허브를 두루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올해 초 한국인천국제공항의 디지털 시스템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크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공항들은 대부분 하드웨어는 훌륭하지만 소프트웨어 운영에선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이번 연휴 기간 제 생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저는 연휴 첫날인 5월 첫째 주 토요일 아침 인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 도착했습니다. 시각은 오전 6시 30분. 공항은 이미 깨어나 있었습니다.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웅성거리는 소리가 귓속으로 밀려들었습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 안내방송, 아이들의 제잘거림, 그리고 어디선가 들려오는 커피 내음까지 공항 특유의 긴장감과 설렘이 뒤섞인 공기였습니다. 출국장 입구를 바라보는 순간 저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사람들이 빼곡했습니다. 항공사 카운터마다 길게 늘어선 줄, 보안검색대로 향하는 인파, 그리고 그 사이를 오가는 공항 직원들. 누구나 한 번쯤 공항에서 긴 줄을 경험해 봤을 겁니다. 그 답답함, 그 조바심. 저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미국 공항에서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연휴를 겪어본 사람이라면 그 혼돈을 알 것입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서 1시간, 보안검색대에서 또 1시간. 비행기 탑승 시각을 놓칠까봐 전전긍긍하는 그 시간 말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메모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7시. 제1터미널 출국장 A구역. 대기 인원 약 300명 추정. 체크인 카운터 12개 가동 중. 그리고 제 눈은 자연스럽게 전광판으로 향했습니다. 혼잡도 예측 화면이었습니다. 빨간색, 주황색, 초록색으로 구분된 시간대별 혼잡도가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는 빨간색, 즉 매우 혼잡. 오전 11시 이후는 주황색으로 완화. 오후 2시 이후는 초록색으로 여유. 흥미로웠습니다. 단순한 안내가 아니라 예측이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실시간 예측. 이건 미국 공항에서도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출국장을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저는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분명 많았습니다. 하지만 패닉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는 스마트폰으로 무언가를 확인하며 여유롭게 걸었고 누군가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앞에서 능숙하게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공항 직원들은 곳곳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큰 소리로 지시하거나 인파를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만 개입할 뿐이었습니다. 보안검색대 앞에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큰 병목 지점이었습니다. 일반 레인은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대략 50명 정도.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스마트패스 전용 레인은 달랐습니다. 사전 등록을 마친 승객들은 별도의 게이트로 빠르게 이동했습니다. 줄은 짧았고 흐름은 빨랐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일반 레인 대기 시간은 약 40분에서 50분. 스마트패스 레인은 10분에서 15분. 차이는 명확했습니다. 비상사태 아닌가요? 제 옆에 서 있던 한 승객이 중얼거렸습니다.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레인의 긴 줄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사전 등록하셨습니까? 아니요, 그냥 왔어요. 이렇게 붐빌 줄 몰랐어요. 그녀의 대답은 많은 것을 시사했습니다.
정보의 유무가 경험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같은 공항, 같은 시간대에 있어도 누군가는 10분 만에 통과하고 누군가는 50분을 기다립니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는 다시 전광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사전 등록하시면 대기 시간이 최대 30분 단축됩니다. 문구가 반복적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안내는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안내를 따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익숙함의 힘, 혹은 정보에 대한 무관심. 그것이 체감의 차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메모를 이어갔습니다. 오전 8시 30분. 출국 수속 완료 승객수 약 1200명 추정. 시스템 가동률 95% 이상. 직원 개입 최소화. 자동화 비율 높음. 그리고 한 가지 더. 혼잡은 있지만 정체는 없다. 이것이 제가 현장에서 느낀 가장 큰 인상이었습니다. 공항은 분명 붐볐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움직였고 시스템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각각의 부품이 정확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비밀을 숫자와 현장, 그리고 커뮤니티 반응으로 확인하려 합니다. 174만 명이라는 숫자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혼잡 속에서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같은 공항에서 전혀 다른 경험을 한 사람들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요? 공항 라운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한국공항공사가 제공한 데이터 파일이 열려 있었습니다. 엑셀 시트에 빼곡하게 채워진 숫자들, 국제 여객수, 운항 횟수, 탑재율, 노선별 증감률. 이 숫자들이 말하는 건 명확했습니다. 이건 일시적 해프닝이 아닙니다. 구조적 수요가 쌓였습니다. 저는 첫 번째 그래프를 펼쳤습니다. 2025년 상반기 국제 여객 추이였습니다. 1월 230만 명, 2월 250만 명, 3월 270만 명, 4월 280만 명, 5월 300만 명 돌파. 매달 평균 10만 명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절적 변동이 아니었습니다. 지속적인 상승 곡선이었습니다. 그래프를 보는 순간 저는 미국 공항들의 상황을 떠올렸습니다. 팬데믹 이후 여행 수요가 회복되긴 했지만 이렇게 가파른 상승세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미국은 인력 부족과 항공편 감소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성장이었습니다. 저는 두 번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운항 횟수였습니다. 2025년 5월 첫째 주 기준 일평균 국제선 운항 횟수는 620편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18% 증가. 620편이라는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루에 620대의 비행기가 이륙하고 착륙한다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2분마다 한 대씩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탑재율이었습니다. 평균 87%. 거의 만석에 가까운 수치였습니다. 특히 미주 노선은 92%, 일본 노선은 95%를 기록했습니다. 항공사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적표였지만 공항 운영 입장에서는 최대의 압박이었습니다. 이건 예고된 혼잡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응시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숫자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연휴 첫날의 혼잡은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상반기 지표, 그리고 연휴 집중효과 혼잡은 예고된 결과였죠. 데이터는 이미 3개월 전부터 경고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세 번째 자료를 열었습니다. 노선별 증감률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큰 증가를 보인 건 동남아 노선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5% 증가. 태국, 베트남, 필리핀으로 향하는 항공편이 급증했습니다. 배경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의 확산이 있었습니다. K-팝, 드라마, 영화. 문화가 사람을 움직였고 그 사람들이 공항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 노선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22% 증가. 특히 후쿠오카, 오사카, 도쿄 노선이 매진 행렬을 이었습니다. 엔저 효과와 가까운 거리가 맞물렸습니다. 주말에 가볍게 다녀올 수 있는 여행지로 일본이 부상한 겁니다. 세 번째는 미주 노선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15% 증가. 로스앤젤레스, 뉴욕, 시애틀로 향하는 장거리 노선도 호황이었습니다. 유학생, 비즈니스 출장, 가족 방문 수요가 겹쳤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종합하며 한 가지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수요 증가는 특정 노선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모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구조적 변화였습니다.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트렌드였습니다. 그렇다면 공항은 이 수요를 어떻게 예측했을까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운영팀과의 인터뷰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3개월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항공사 예약 데이터, 과거 연휴 패턴, 경제 지표, 심지어 소셜미디어 검색 트렌드까지 분석했습니다. 빅데이터 기반의 수요 예측 모델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가 피크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운영팀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측은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현장에서 그 정확성을 목격했습니다. 오전 8시 출국장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방한 외국인 관광객 수였습니다. 2025년 상반기 총 650만 명. 전년 동기 대비 30% 증가. 특히 중국, 일본, 미국, 태국 관광객이 줄을 이뤘습니다. 인천공항은 단순히 한국인의 출국 통로가 아니었습니다. 세계인의 입국 관문이기도 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관광객의 체류 기간이었습니다. 평균 5.3일. 짧은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여행하고 돌아가는 패턴이었습니다. 이건 공항 운영에 더 큰 부담을 주었습니다. 입국과 출국이 짧은 시간 안에 반복되면서 공항은 쉴 틈 없이 돌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5번째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시간대별 집중도 분석이었습니다. 연휴 기간 출국 수요는 오전 6시부터 10시 사이에 60%가 몰렸습니다. 4시간 동안 하루 수요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겁니다. 이건 어떤 공항에도 엄청난 도전이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내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수요를 어떻게 운영으로 흡수했느냐입니다. 숫자는 이제 충분히 확인했습니다. 174만 명, 620편, 탑재율 87%, 시간대 집중도 60%. 모든 지표가 최대치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혼잡했지만 통제되고 있었고, 붐볐지만 흐름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무엇일까요? 저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카페, 레딧, 트위터. 연휴 기간 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의 생생한 후기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저는 또 다른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항을 이용했는데 경험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지옥이었어요. 2시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전혀 안 막혔는데요. 20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2개의 댓글이 나란히 있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항. 하지만 천국과 지옥. 이 극명한 차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숫자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정보와 선택의 차이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스크롤하며 게시글들을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인천공항을 이용한 사람들의 체험담이었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항에서 전혀 다른 경험이 보고됩니다. 첫 번째 게시글. 네이버 카페 여행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완전 지옥이었어요. 제발 연휴에는 가지 마세요. 오전 8시에 도착했는데 체크인부터 막혔습니다. 항공사 카운터 앞에 줄이 끝도 없이 이어졌어요. 40분 기다려서 겨우 체크인했는데 보안 검색대가 진짜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줄이 출국장 입구까지 늘어났습니다. 1시간 반을 기다렸어요. 진짜 1시간 반이요? 어린아이 둘 데리고 서 있으려니까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탑승 시각이 다가오는데 아직 보안 검색대를 못 넘으니까 정말 패닉 상태였어요. 간신히 통과해서 뛰어가서 비행기 탔습니다. 다시는 연휴에 공항 안 갑니다. 저는 게시글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피크타임 경험이었습니다. 오전 8시, 가장 붐비는 시간대. 사전 준비 없이 현장에 도착. 일반 레인으로 진입. 결과는 예상 가능했습니다. 2번째 게시글. 트위터에 올라온 짧은 후기였습니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미쳤다. 연휴인데 20분 만에 끝. 사전 등록 3분이면 되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음.
보안 검색 때 일반 레인은 사람 미어터지는데 스마트 패스 레인은 텅텅 비어 있었음. 정보가 곧 시간이다. 대조적이었습니다. 같은 날 아마도 비슷한 시간대였을 겁니다. 하지만 경험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한 사람은 2시간을 허비했고 다른 사람은 20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차이를 만든 건 운이 아니라 정보 사전 등록과 시간대, 그리고 동선이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게시글들을 읽었습니다.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 게시글. 레딧 한국 여행 포럼에 올라온 외국인의 후기였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법. 저는 오전 11시에 도착했습니다. 인터넷에서 혼잡도 예측을 미리 확인했거든요. 오전 8시부터 10시까지가 피크라고 해서 일부러 늦게 갔어요. 체크인은 셀프 키오스크로 2분 만에 끝냈고 스마트 패스는 이미 등록해둔 상태였습니다. 보안 검색 때는 10분도 안 걸렸어요. 면세점 구경하고 라운지에서 커피까지 마셨습니다. 정말 편안한 출국이었어요. 인천공항 시스템은 훌륭한데 사람들이 정보를 안 찾아보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게시글은 핵심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혼잡도 예측 확인, 피크타임 회피, 셀프 키오스크 활용, 스마트 패스 사전 등록. 이 네 가지만 실행해도 경험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네 번째 게시글. 블로그에 올라온 상세한 후기였습니다. 인천공항 출국 팁 정리해봅니다. 저는 이번 연휴에 오전 7시에 도착했어요. 일찍 가야 한다는 강박 때문이었죠. 근데 가보니까 이미 사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공항 직원분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이용해 보시겠어요? 저는 그게 뭔지도 잘 몰랐는데 직원분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습니다. 화면에 여권을 스캔하고 좌석 선택하고 수화물표 출력하면 끝. 5분도 안 걸렸어요. 그 다음 보안 검색대인데 여기서 또 선택지가 나왔어요. 일반 레인이냐, 스마트 패스 레인이냐? 저는 스마트 패스 등록을 안 해뒀는데 현장에서도 등록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스마트폰으로 앱 깔고 신청하는데 3분. 그리고 스마트 패스 레인으로 가니까 줄이 훨씬 짧았어요. 15분 만에 통과했습니다. 총 소요 시간 30분. 제가 만약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일반 라인으로 갔으면 1시간 반은 걸렸을 거예요. 이 후기는 중요한 인사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정보는 사전에 알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획득 가능했습니다. 공항 직원의 안내, 전광판의 안내 문구, 스마트폰 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창구는 곳곳에 열려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인지하고 활용하느냐였습니다. 저는 5번째 게시글을 열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의 상세한 체험기였습니다. 제목 인천공항 혼잡 vs 여유, 시간대가 전부였다. 저는 같은 날 2번 공항을 갔어요. 오전에는 친구 배웅, 오후에는 제 출국. 오전 9시에 갔을 때는 정말 사람이 미어터졌어요. 출국장 입구부터 캐리어 끄는 사람들로 가득. 보안 검색 때는 말할 것도 없고요. 친구는 1시간 넘게 줄 서서 겨우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제가 출국할 차례. 같은 공항인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어요. 출국장이 한산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도 바로, 보안 검색 때도 10분 컷. 면세점도 여유롭게 구경하고 게이트까지 천천히 걸어갔어요. 결론 인천공항은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시간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시스템은 동일했습니다. 하지만 시간대에 따라 경험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 이 4시간이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이제 운영의 디테일을 보겠습니다. 저는 공항공사에서 제공받은 시간대별 처리 데이터를 펼쳤습니다. 오전 6시부터 10시까지 평균 시간당 3만 명이 출국장을 통과했습니다. 이 중 스마트 패스 이용자는 35%, 셀프 키오스크 이용자는 45%, 나머지 20%는 전통적인 카운터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대기 시간의 차이였습니다. 스마트 패스 이용자의 평균 대기 시간은 12분, 일반 레인 이용자는 48분, 거의 4배 차이였습니다. 같은 공항, 같은 시간대에서 이런 차이가 발생한다는 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또 다른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동선 선택에 따른 차이였습니다.
공항에는 여러 개의 보안 검색대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곳으로 가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지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한산한 검색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보통 눈앞에 보이는 첫 번째 줄에 섰습니다. 익숙함의 함정이었습니다. 저는 6번째 게시글을 읽었습니다. 공항 근처에 사는 현지인의 팁이었습니다. 인천공항 현지인 팁들입니다. 제1터미널 출국장에는 보안 검색대가 총 5개 구역에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A구역으로 몰립니다. 하지만 B구역이나 C구역으로 조금만 더 걸어가면 줄이 훨씬 짧아요. 저는 항상 C구역을 이용합니다. 같은 시간대인데 대기 인원이 절반도 안 돼요. 그리고 스마트 패스는 무조건 사전 등록하세요. 현장 등록도 되긴 하지만 피크 타임에는 앱 서버가 느려질 수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답입니다. 현장을 잘 아는 사람의 조언이었습니다. 공항 구조에 대한 이해, 동선 최적화, 사전 준비. 이 3가지가 체감을 결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출국장으로 향했습니다. 오후 2시였습니다. 오전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있었지만 여유가 있었습니다. 캐리어를 끄는 속도도 느긋했고 표정도 편안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앞에 줄은 있었지만 길지 않았습니다. 셀프 키오스크는 비어 있었습니다. 보안 검색대로 갔습니다. 오전에는 50명이 넘게 대기하던 자리였습니다. 지금은 10명 남짓. 저는 시계를 보며 시간을 재봤습니다. 줄에 서서 검색대를 통과하기까지 7분. 오전과 비교하면 6배 이상 빨랐습니다. 시간이 전부입니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변수는 이용자 선택. 언제 오느냐, 어떤 레인을 선택하느냐, 어떤 동선을 택하느냐. 그것이 체감을 좌우했습니다. 공항은 혼잡했지만 그 혼잡 속에서도 선택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정보를 가진 사람은 그 선택을 현명하게 했고 정보가 없는 사람은 그저 흐름에 밀려갔습니다. 저는 마지막 게시글을 열었습니다. 해외여행 커뮤니티에 올라온 일본인 여행자의 후기였습니다. 제목 한국공항은 미래입니다. 저는 도쿄 나리타 공항을 자주 이용합니다. 나리타도 훌륭한 공항이죠. 하지만 인천공항에서는 뭔가 다른 걸 느꼈어요. 혼잡도 예측 시스템, 스마트 패스, 셀프 체크인 키오스크. 모든 게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있었어요. 언제가 붐비는지, 어느 레인이 빠른지,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든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시스템. 그게 진짜 스마트한 공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같은 날, 같은 공항에서 천국과 지옥이 갈린 이유. 그건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정보와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공항은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혼잡도 예측, 스마트 패스 안내, 동선 가이드. 하지만 그 정보를 활용하느냐 마느냐는 이용자의 몫이었습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었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그것을 인지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나 외국인 관광객들은 디지털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웠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선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인천공항은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고 있었습니다. 언제 올 것인가? 어떤 방식으로 체크인할 것인가? 어느 레인을 이용할 것인가? 어느 동선을 택할 것인가? 각각의 선택마다 다른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선택을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의 작동 원리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예측, 자동화, 분산. 이 3가지가 어떻게 멈추지 않는 공항을 만들었을까요? 저는 한국공항공사 통합관제센터로 향했습니다. 일반인에게는 공개되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출입증을 받고 보안문을 통과하자 거대한 스크린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가로 10m, 세로 3m. 화면에는 인천공항의 모든 것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출국장 각 구역의 대기 인원, 보안 검색 대별 처리 속도, 항공편 도착 및 출발 현황, 심지어 화장실 이용률까지. 숫자들이 끊임없이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이곳이 바로 공항의 두뇌였습니다. 핵심은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분산하는 것입니다. 통합관제센터 책임자 김성훈 팀장의 말이었습니다. 그는 스크린을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3개월 전부터 연휴 수요를 예측합니다. 과거 5년간의 연휴 데이터, 항공사 예약 현황, 경제 지표, 환율, 심지어 날씨까지 고려합니다. 그리고 시간대별로 예상 인원을 산출하죠. 화면이 전환되었습니다. 5월 첫째 주 토요일 혼잡도 예측 그래프였습니다. 오전 6시부터 시작해서 8시에 정점을 찍고 10시 이후 서서히 하락하는 곡선. 실제 데이터와 예측 데이터를 겹쳐보니 오차율이 5% 이내였습니다. 예측이 정확해야 대응이 가능합니다. 김 팀장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예측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예측을 바탕으로 자원을 배치해야 했습니다. 체크인 카운터 몇 개를 가동할 것인가? 보안 검색 요원을 몇 명 배치할 것인가? 셔틀버스는 몇 대를 운행할 것인가? 모든 것이 예측 데이터를 기반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저는 스크린 옆에 있는 또 다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스마트패스 시스템 현황이었습니다. 5월 첫째 주 기준 총 사전 등록자 수는 12만 명. 연휴 기간 예상 이용자의 35%였습니다. 이 숫자가 시스템 운영에 결정적이었습니다. 스마트패스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 팀장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12만 명이 일반 레인으로 갔다면 평균 대기 시간은 60분을 넘었을 겁니다. 보안 검색대가 완전히 마비됐을 거예요. 하지만 스마트패스 레인으로 분산되면서 일반 레인도 40분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분산이 핵심입니다. 저는 스마트패스의 작동 원리를 직접 체험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앱을 실행했습니다. 인천공항 스마트패스. 사용자 등록은 간단했습니다. 여권 스캔, 얼굴 인식, 신청서 제출. 3분이면 충분했습니다. 승인은 2시간 이내에 완료되었습니다. 등록이 끝나자 QR코드가 생성되었습니다. 이 코드 하나로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체크인 정보, 보안 검색 기록, 탑승권 정보. 승객의 모든 동선이 디지털로 통합되었습니다. 저는 실제로 스마트패스 전용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보안 검색대 입구, 일반 레인 옆에 파란색 표시가 된 별도의 레인이었습니다. 게이트 앞에 서자 화면이 자동으로 활성화되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는 순간 얼굴 인식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1초. 확인 완료.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신발을 벗고 노트북을 꺼내고 가방을 엑스레이 기계에 올렸습니다. 일반 레인과 절차는 같았지만 속도가 달랐습니다. 사람이 적었고 흐름이 빨랐습니다. 엑스레이 검사를 통과하고 다시 신발을 신는 데까지 총 6분. 일반 레인에서는 최소 30분이 걸릴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몰려도 흐름을 끊지 않는 설계 그게 시스템의 속도입니다. 저는 중얼거리며 메모했습니다. 스마트패스는 단순히 빠른 레인이 아니었습니다. 병목 구간을 분산시키는 전략이었습니다. 같은 수요를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면 대기 시간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통합관제센터로 돌아왔습니다. 김 팀장은 또 다른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셀프 백드롭 시스템이었습니다. 수화물 처리도 자동화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셀프 백드롭 키오스크의 실시간 이용 현황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제1터미널에 총 20개의 키오스크가 설치되어 있었고 오전 피크타임에는 18개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승객이 직접 캐리어를 올리고 무게를 측정하고 수화물표를 부착합니다. 직원이 개입하지 않아도 평균 2분 만에 처리됩니다. 이게 체크인 카운터의 부담을 30% 줄여줍니다. 저는 셀프 백드롭의 실제 영상을 봤습니다. 한 승객이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탑승권이 자동으로 출력되었습니다. 캐리어를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습니다. 무게가 측정되었습니다. 23kg. 기준치 이내. 수화물표가 자동으로 인쇄되어 나왔습니다. 승객은 그것을 캐리어에 부착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작동하며 캐리어를 삼켰습니다. 처리 시간 1분 50초. 자동화의 장점은 속도만이 아닙니다. 김 팀장이 말했습니다. 일관성입니다. 사람이 처리하면 빠를 때도 있고 느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는 항상 같은 속도로 처리합니다. 예측 가능한 속도가 전체 흐름을 안정시킵니다. 저는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전자여권 연동 시스템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대에 설치된 자동 게이트였습니다. 전자여권을 소지한 내국인은 직원을 거치지 않고
자동 게이트로 출국할 수 있었습니다. 자동 게이트 이용률이 60%를 넘었습니다. 김 팀장이 데이터를 가리켰습니다. 전자여권 보급률이 높아지면서 자동 게이트를 이용하는 승객도 증가했습니다. 처리 시간은 평균 15초, 직원 심사는 평균 40초였습니다. 속도 차이가 명확했습니다. 저는 자동 게이트의 작동을 직접 관찰했습니다. 승객이 여권을 스캔했습니다. 얼굴 인식 카메라가 작동했습니다. 여권 사진과 실제 얼굴을 대조했습니다. 일치.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승객이 통과했습니다. 전체 과정 12초. 다음 승객이 이어서 게이트에 들어섰습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줄은 있지만 정체는 최소화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다시 메모했습니다. 이것이 인천공항 시스템의 핵심이었습니다. 혼잡을 없앨 수는 없었습니다. 연휴에 174만 명이 몰리면 혼잡은 필연이었습니다. 하지만 정체는 다른 문제였습니다. 정체는 시스템 설계로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김 팀장은 마지막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병목 구간 분산 알고리즘이었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각 구역의 혼잡도를 모니터링합니다. 특정 구역에 사람이 몰리면 전광판과 앱을 통해 다른 구역으로 유도합니다. 예를 들어 A구역 보안 검색대가 혼잡하면 B구역 이용 시 대기시간 15분 단축 같은 메시지를 띄웁니다. 화면에는 실시간 혼잡도 히트맵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A구역은 빨간색, B구역은 주황색, C구역은 초록색. 색깔만 봐도 어디가 한산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게 핵심입니다. 승객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죠. 강제가 아니라 유도입니다. 저는 이 시스템의 철학을 이해했습니다. 통제가 아니라 분산, 명령이 아니라 선택. 시스템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최선의 선택을 합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전체 흐름을 최적화했습니다. 저는 통합관제센터를 나서며 마지막 질문을 던졌습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김 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연휴 첫날은 재앙이었을 겁니다. 174만 명을 전통적인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직원을 아무리 많이 배치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측과 자동화, 그리고 분산 시스템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이 기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기계가 사람을 도와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늘에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2분 후 또 다른 비행기가 착륙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수백 명의 승객이 출국장을 통과할 것입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예측하고 자동화하고 분산하면서 거대한 흐름을 유지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인천공항의 경험은 다른 공항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저는 호텔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일주일간의 현장 관찰, 데이터 분석,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174만 명이라는 숫자로 시작된 이야기는 예측과 자동화와 분산이라는 시스템으로 이어졌고 마침내 하나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의 결론, 혼잡은 피하기 어렵지만 무질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저는 해외 커뮤니티를 검색했습니다. 레딧의 공항 관련 포럼, 미국 여행 블로그, 일본 트위터. 인천공항을 경험한 외국인들의 반응이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 글. 미국 레딧 유저의 게시물이었습니다. 제목: 인천공항이 로스앤젤레스 공항보다 나은 이유. 저는 로스앤젤레스에 살면서 로스앤젤레스 공항을 20년 넘게 이용했습니다. 최악의 공항이죠. 연휴 때는 지옥입니다. 줄은 길고 직원은 부족하고 정보는 없습니다. 그냥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 지난달 인천공항을 이용했어요. 충격이었습니다. 사람은 로스앤젤레스만큼 많았지만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스크린마다 대기 시간이 표시되고 앱으로 실시간 혼잡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선택권이 있었어요. 언제 어디로 갈지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스마트 공항입니다. 두 번째 글. 일본 트위터의 반응이었습니다. 나리타 공항도 훌륭하지만 인천공항은 한 단계 더 진화했다. 디지털 통합이 완벽하다.
앱 하나로 모든 게 해결된다. 혼잡도 예측, 체크인, 보안 검색, 탑승까지 끊김이 없다. 일본도 배워야 할 부분이 많다. 세 번째 글. 싱가포르 여행 블로그의 비교 분석이었습니다. 제목 인천 대창이 두 공항의 차이. 싱가포르 창이 공항은 세계 최고로 불립니다. 아름다운 인테리어, 훌륭한 서비스. 하지만 인천공항은 다른 방향에서 최고입니다.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승객이 자신의 경험을 컨트롤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정보를 숨기지 않고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이게 신뢰를 만듭니다. 저는 이 반응들을 읽으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천공항의 차별점은 화려함이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성이었습니다. 승객들은 무엇을 기다리는지 알았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알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통과할 수 있는지 알았습니다. 불확실성이 줄어들면 불안도 줄어들었습니다. 저는 미국 공항 운영 전문가로서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미국의 주요 공항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직원 의존도가 높고 디지털화는 더디고 정보 투명성은 낮았습니다. 물론 미국 공항들도 나름의 강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 면에서는 인천공항이 앞서 있었습니다. 저는 네 번째 글을 읽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온 여행자의 후기였습니다. 유럽 공항들은 역사가 깊지만 시설이 노후했습니다. 샤를드골 공항은 복잡하고 히드로 공항은 혼잡합니다. 인천공항은 20년밖에 안 됐지만 처음부터 디지털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게 느껴집니다. 이게 후발주자의 이점이죠.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향해 달릴 수 있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인천공항은 2003년에 개항했습니다. 비교적 젊은 공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레거시 시스템에 부담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부족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적인 투자와 개선이었습니다. 스마트 패스는 2019년에 도입되었고 셀프 백드롭은 2022년에 확대되었습니다. 멈추지 않고 진화했습니다. 예측 자동화 분산 이 세 가지가 한국공항의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저는 이 세 단어를 노트에 크게 썼습니다. 예측. 3개월 전부터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간대별 수요를 예상하고 자원을 미리 배치합니다. 자동화. 셀프 체크인, 셀프 백드롭, 자동 게이트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일관된 속도를 유지합니다. 분산. 실시간 혼잡도를 공개하고 승객 스스로 덜 붐비는 구역을 선택하게 만들어 병목을 해소합니다. 이 세 가지는 따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예측이 정확해야 자동화 설비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었고 자동화가 빨라야 분산 전략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었습니다.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인천공항의 관제탑이 보였습니다. 밤하늘에 붉은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출국장을 지나고 누군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고 누군가는 비행기에 탑승하고 있을 것입니다. 시스템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는 이 취재를 하며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혼잡은 나쁜 게 아니라는 것. 혼잡은 수요가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이 여행하고 싶어하고 세계와 연결되고 싶어 한다는 증거였습니다. 문제는 그 혼잡을 어떻게 다루느냐였습니다. 통제할 것인가, 분산할 것인가, 숨길 것인가, 공개할 것인가. 인천공항은 후자를 선택했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메모를 적었습니다. 혼잡 속에서도 질서를 유지하는 법.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이용자에게 선택권을 주며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 이것이 인천공항이 제게 가르쳐준 교훈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교훈이 공항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혼잡한 도시, 붐비는 병원, 복잡한 행정 시스템. 어디에나 적용할 수 있는 원칙이었습니다. 예측하고 자동화하고 분산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정보를 숨기지 말고 공개하라.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하셨나요? 인천공항을 이용하면서 느낀 점이 있으신가요? 사전 등록 팁이나 효율적인 동선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이 다른 여행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174만 명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이제 끝났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계속 돌아갑니다.
내일도 모레도 다음 연휴에도 예측하고 자동화하고 분산하면서 멈추지 않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댓글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